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그죠, 한 주가 끝나면 한 주를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고, 그죠? 매주 반복이죠. 매주 반복이고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항상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죠. 매일같이 변하는 주식시장이죠.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고, 그죠? 뭐가 다음 주에 핫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그죠? 막연히 어떤 행운 아니면 어떤 희망 이런 게 아니라 맞든 안 맞든 분석 이런 걸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금요일 보면 다우 나스닥 폭등을 했죠. 폭등을 하니까 금요일 아침에 폭등을 하고 모두가 희망을 갖죠. 와, 우리 시장도 오늘 좋겠네. 근데 막상 딱 하다 보면 아니죠. 실망, 분노, 그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국장 안 된다. 국장 안 된다. 저는 그 말 되게 듣기 싫어요. 그거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파고들어야지. 그죠? 막연히 누구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우 나스닥이 폭등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폭등을 할 것이다. 정말 원시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방법. 그거는요, 한 10년, 20년 전에 유행하던, 그죠? 아무 근거 없이 미국 따라하기. 그죠? 한때는 일제가 최고야. 미제가 최고야.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국장 안 돼. 제가 들을 때는요, 국산품은 못 써. 안 돼. 그 말처럼 들려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패배밖에 없어요. 패배. 그건 정말 무능한 방법이에요. 원인을 파악해야죠. 그죠? 그러면 다우 나스닥이 급등을 했어요. 그럼 왜 급등을 했는지 파악을 해야죠. 그죠? 이유는 뭐죠? 엔비디아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초급등을 했어요. 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으니까. 그러면요, 차라리 다우 나스닥 급등했다. 이유가 뭐지? 엔비디아 때문이다.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게 맞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죠? 여러 가지 막 주식을 사놓고 우리 장도 폭등할 것이다. 바라보고 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접근법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요, 이 나라, 이 정시, 잘못된 이 문화가 만들어낸 파생품이에요. 개인은 그저 멍청해야 돼요. 개인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개인은 그냥 열심히 사고 팔고 그걸 원해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의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죠? 저 한 번씩 뭐 정권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황당하고 기가 찬 게요. 단타라고 권유하는 거. 단타 매매라는 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요, 투자가 아니고 그냥 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투기. 네가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내가 스스로 먹는다. 딱 그 정도 권유. 그죠? 꼬드기는 거죠.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 걸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 분노가 칩니다. 분노. 수많은 사람들을 무식한, 무능한, 아니면 공부를 해서 모르는 이런 개미들을 현혹해서 돈 뽑아먹는 거예요. 계좌에 빨대 꽂아서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그죠? 남자분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밤새도록
돈 따먹기, 그죠? 돈 따먹기, 당구를 치면 마지막에 누가 따요? 당구 주인이 다 따죠. 당구장 주인이. 그거 똑같아요. 열심히 죽으라 사고 팔고. 그죠? 제일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흔한 사기가 뭔지 알아요? 차트 매매. 그것도요,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면 안전하다. 10,000원에 샀는데 9,800원 지지 라인, 이거 무너지면 손절. 그럼 너는 잃어봐야 2% 잃어. 큰 데미지 없잖아. 그게 면피용이에요, 면피용. 가장 무책임한 방법. 뭔지 압니까? 마이너스 2%의 그 팔순에 있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다. 대형 악재가 터졌어. 장 시작되자마자 폭락으로 출발하는데 9,800원이 뭐예요? 이게 손절 라인이 어디 있어요? 시작부터 막 9,500원, 9,400원을 출발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근데 뭐래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손절 라인 지키라고. 그게 면피용이에요. 사기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 그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뭐 시간에 상가 간 거. 이런 것들 저녁에 추천해서 다음날 아침 보면 봐라. 내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급등하지.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이죠. 그게 만연해요. 점점 더 진흥화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요. 종합해서 지금같이 우리 증시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주식시장에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잘못된 문화. 그죠? 누군가는 분노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분노 안 해요. 그거 좋다고 따라하고. 그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답답하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그건 뭐죠? 신규주. 그죠? 공모. 이 신규주 공모, 요것도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이 역시도 주식의 일부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금요일 날 그 등록된 그 종목 뭐죠? 예. 글씨를 너무 작게 적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아, 예.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뭐, 요즘은요, 신규 공모가 하나 탁 들어오면 나타나는 거 뻔하죠? 개인들, 주식 매매 안 해요. 온통 거기 가서, 그죠? 도박만 벌이고 있죠? 매번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결과, 똑같은 과정이죠? 근데 말려드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죠? 그거를 재미나니까 계속 이용해 먹는 기관도 그렇지만 또 말려드는 개인들이 더 어찌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죠? 목요일은 K-웨더, 금요일은 E8 맞나요? E8 또 그 뭐죠? 아, 코셈. E8, 코셈. E8가 한 3,500만 주 그 정도 거래됐죠. 코셈 한 1,200만 주. 두 개 합치면 한 5천만 주. 평균 가격이 2만 원 이상에서 놀았으니까, 그죠? 따지고 보면 최소 1조 이상의 돈들이 몰려간 거예요. 물론 항상 하는 패턴 똑같아요. 시작되면 고가로 만들어서 기관들 다 팔아먹고, 그리고 개인들끼리 막 400% 먹어볼 거라고 난타전 펼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쭉 다 빠지죠. 종가는 항상 최저가. 그 다음날 혹시 뭐 있나 기대하지만 급락. K-웨더 그랬죠. 금요일 27%인가 빠졌죠. 항상 그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개인들은 거기에서 돈 다 잃고. 물론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전업이죠. 전업 투자가들. 전업 투자가는 왜 그럴까요? 급하죠. 매일매일 단타 쳐가지고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 가요? 단타의 기본은 뭐죠? 수급이거든요. 수급. 그러니까 돈 많은 데서 놀아야 회전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
신규 종목들이 하나 탁 등록된다 하면 돈 다 팔아치우는 거죠. 가지고 있는 종목 다 팔아치우고 도박판 자금 딱 마련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갖고 100몇십% 출발하는 것도 그 위에 300% 상한가 예상하고 막 배팅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타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뭐죠? 결국은 증권사만 스스로 죽으라고 챙기는 거죠. 증권사 신났죠? 기관들의 하는 행태는 똑같아요. 이제는 주식시장의 일부로 자리 잡았어요. 왜? 수시로 벌어지는 이벤트니까. 이때는요, 다우 나스닥 폭등 할배가 와도 주식시장은 엉망이에요. 소강. 아무것도 없어요. 돈들이 도박판으로 다 가가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외인들이 확 매수해주면, 그죠? 매수해주면 그나마 낫죠.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는 뭐죠? APR. 그죠? 그 레이저 마사지기, APR. 등록되죠? 그럼 또 난타전 펼쳐지겠죠? 그죠? 뻔한 스토리, 뻔한 수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이건 역시도 주식시장의 일부다.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쉴 때 쉬고 현금 비축할 때 비축했다가 어차피 하나 등록될 때 도박판 벌어지고 그 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치울 거고 그러면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거 저가 매수에 사서 기다리면 된다. 딱 정해준 수순이죠. 하면 그 패턴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우 나스닥 급등인데 우리 주시장은 왜 이래? 에이씨, 국장 안 돼. 아, 요거는 요가 아니죠. 감탄사. AC. 그죠? AC, DC. 예,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다. 하면 그거 역시 이용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개인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월요일되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고 현금이 있으면 막 사고 싶어 안달이죠. 사고 나면 후회하고. 오늘 오를 것 같아가지고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떡 샀다가 내일 공모주 등록돼서 완전히 줄줄줄 흘러내리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그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모주 등록되는 날 쭉 뽑아놨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 지금은 내가 팔고 현금 비축해야 될 시기다. 오늘은 공모주 때문에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지금은 저가 쇼핑. 그죠? 이유 없이 쭉쭉 빠지는 거, 이런 것들 사야 되겠다. 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략이란 걸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막연히 다우 나스닥 폭등했으니까 우리도 오르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서 급등했는데, 예? 근데 자기는 정치 테마 더 사놓고 왜 안 오르냐고.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차라리 엔비디아 관련주를 봐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면,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어디까지 봤는데? 그러죠. 엔비디아. 정보라는 건요, 쉽게 얻는 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거 내가 PC 앞에 앉아가 대충 두드려 보고 네이버 들어가서 대충 글 읽어보고 누군가가 써놓은 거 유튜브 조회해가지고 누군가가 써놓은 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산다? 대부분은요, 함정이에요, 함정.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그죠? 제가 제 시간, 돈 들여서 영상을 제작을 해요. 그거를 유튜브에 공짜로 올려요. 왜 올릴까요? 그죠? 결국은요, 내가 좋다고 싶어서 내가 산 거를 남들이 사야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내가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왜 공짜로 노력을 해요? 안 그렇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죠?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힘들게 조사한 거를 왜 무료로 배포를 하고 나누어 줄까요? 그거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죠? 누군가가 종목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최소한 자기가 걸러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럼 안 해야죠. 고스톱을 치는데 어떻게 해야 3점 나는지, 뭘 먹어야 고돌이가 되는지 기본 룰도 모르는데 고스톱 씨가 돈 따겠다고 떡 앉아가 밤새 두드리고 있어요. 그죠?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벌기를 바란다 하면 항상 누군가의 총알바지,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재무구조다 뭐다 이런 거 볼 줄 모른다. 안 되겠다. 뭐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요. 최소한의 차트라도 보세요. 차트요? 저 볼 줄 몰라요. 왜 볼 줄 몰라요? 노안이 왔어요. 왜 몰라요? 노안 왔으면 돋보기 끼고 보면 되죠. 화려한 기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도 한때는 차트에 목매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트 고수 찾아다니고 책이나 책은 다 봤어요. 엘리어트 파동을 맨날 며칠 정독을 하면서 뭔가 신비한 비법을 찾으려고 했고, 근데 지금은요 한 1분도 안 봐요. 그냥 한번 쓱 훑어봐요. 최근 흐름이 어쨌는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최근에 거래량이 붙었는지, 한번 욱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졌는지,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아 요거는 공시 하나 띄어가지고 기관 외인들을 다 팔아먹었구나. 수급의 주체는 개인들의 신용이구나. 신용이면 미수면 아 요거 한 2박 3일 코스로 쭉 빠져야겠네. 그 정도로 짐작만 하는 거예요. 차트가 거래도 없고 바닥에 기고 있고 이런 거를 누군가가 추천한다.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 절반은 신뢰할 수 있죠. 왜? 이익 난 게 없으니까. 이익 난 게 없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믿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올랐는데 누군가가 추천한다? 그건 쥐가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예, 한 장 더. 예. 열을 냈더만은, 그죠? 열을 냈더만 항상 주식 이야기하면 좀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할 때, 하면 금방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아는지 따라서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다운나스닥 올랐으니까 와 우리 시장도 급등하겠네. 와 안 오르면 에이씨 국장 안 돼.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럼 엔비디아 때문에 다운나스닥 급등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물어봐야죠. 엔비디아의 길을 묻다. 그럼 엔비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알잖아요. AI 시대의 최고의 수혜주, 엔비디아. 그죠? 줄 서서 받아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엔비디아가 뭘 해서 돈 벌었는지 보면 되겠죠. 막연히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 냈다. 그래서 다우나스닥이 강세다. 엔비디아 실적 좋네. 부럽다. 엔비디아 살 걸. 이게 아니라는 거죠. 들이다 보세요. 뭘로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뭘 해서 돈을 벌었어요? 서버용 AI 칩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서버용 AI 칩, 그게 뭔데? 어디까지? H100이라는 게 판매 호조를 보였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서버용 AI 칩, H100이라는 제품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 H100은 뭔데? 얘는 고대역 반도체, HBM. 이거로 만들다. 그건 누가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이닉스 같은 거 압도적이다. 아,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막 치고 나가는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늦었네? 근데
또 뒤돌아봐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게 믿을 수 있는 게 감사보고서 같은 거. 그죠? 우리나라는 감사보고서인데 미국에는 경영자 보고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보고서라는 건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회사가 거짓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인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한 것 같아. 경영자 보고서, 이거는 뭐죠? 감사합니다. 경영자 보고서.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크진 없어요. 요즘은 그 현대 뭐 정의선 이런 뭐 분들은 이제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그죠? 경영자 보고서를 해요.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앞으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경영자 보고서예요. 경영자 보고서라는 건 뭐죠? 희망이에요. 감사 보고서는 이미 결정난 과거. 경영자 보고서는 미래 영역.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물론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좋은 것만 말할 테니까. 고해성사가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는요, 이래 보면 H100이 판매 호조를 보였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다. 이 H100이라는 이 제품은 그 AI 시대에서 서버용 AI 칩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H200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거고요. 또 조금 있으면 A200이라는 것도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뭔데요? 하니까 AI, 서버용 AI 칩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뭔데요? 어떻게 쓰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성능 엄청나게 좋은 AI에서 적용되는 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그러니까 CPU에서 GPU로 넘어간다. 성능이 점점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기 하면 삼겹살이었는데 앞으로는 소고기 스테이크 만들어서 팔겠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H100부터 뭐가 털려져요? 어떻게 털려져요? H100부터는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넘어가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것은 뭐냐? 결국 모든 전자제품은 발열이라는 게 생겨요. 발열. AI는 뭐죠? 그죠? AI는 기계에, 소프트웨어에 엄청나게 많은, 그죠?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내요. AI라는 건 결국 필요한 건 뭐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요? 그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AI 시대에서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말고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죠. 이 반도체가 성능이 점점 높아질수록 뭐다? 전기를 많이 먹어요. 전력. CPU에서 GPU로 넘어가면요, 전력 소모가 한 4배 정도 급증을 한대요. 전력이란 건요, 반드시 발열을 동반해요. 열이 난다는 거죠. IT 기계에 제일 나쁜 게 열이에요, 열. 그러면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전기가 소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막 구글 이런 데서는 저 북극에다가 공장을 지을까? 이런 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뭐죠? 전기, 발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세상,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다?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뭘 한다? 말 그대로 반려를 잡는 회사예요. 반려를 어떻게 잡아? 액침 냉각. 액침 냉각. 들어봤죠? K&솔 할 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럼 이 액침 냉각이 뭔데? 그죠? 액침 냉각 하니까 조금 뭐 말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 시킬 때 어떻게 해요? 냉각수 집어넣죠. 냉각수 물 엔진에다가 냉각수 팍 집어넣어가지고 물로 식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범퍼 있는데 거기 보면 막 틈이 벌어져 있죠. 거기에 보면 라지에이터 이런 부분에는 또 달리면서 자동차가 확 달리면서 확 맞바람치는 공기로 해서 식히는 방법이 있죠. 공기로 해서 식히는 방법은 공냉식. 그리고 물로 식히는 방법은 순행식이라고 그러죠. 공냉식은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여름에 엄청 더워요. 공냉식 뭐죠? 부채갖고 붙이는 거예요. 시원하게 시원하죠. 근데, 뭐, 그저 그렇죠. 근데 순행식은 뭐냐? 욕조에다가 얼음물을 타놓고 거기다가 내가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성능이 어느 게 시원하고 좋을까요? 뻔한 이치죠. 액침이라는 거요.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 각종 IT 부품,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침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관리를 한다, 열을 식힌다 이런 개념인데 뭔 소리야? 그냥요, 컴퓨터 한 대가 열이 자꾸 나니까 이 컴퓨터 하나를 물에다가 붕둥 빠져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시킨다. 이게 액침 냉각이다. 이게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얘가 쭉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누가 힌트를 줬느냐? 엔비디아의 판매 호조를 보이는 H100이라는 이 제품, 또 이 제품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발열, 이 발열을 최고로 잘 잡아내는 전문적인 회사가 버티브 홀딩스. 근데 버티브 홀딩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보니까 우리 흔히 수주공시라 그러죠. 수주공시. 버티브 홀딩스가 그래요. 우리 1분기에는요, 지금 현재 어떤 생산 캐파를 4배로 늘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분기에는요, 우리가 캐파를 20배로 늘릴 거예요. 이래 이야기를 해요. 서울말 쓰니까 좀 듣기 거북합니까? 왜 인상을 써요? (3분기에는) 35배, 4분기에는 45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버티브 홀딩스가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액침 냉각 이런 게 뭐 있지? 어떻게 하지? 이거 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K&솔이죠. K&솔은 물론 또 뭐 어떤 자기 어떤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고 또 어떤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떤 외국계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또 기술력을 받아들이고 또 뭐 시총, 뭐 이익 모든 걸 계산하니까 K&솔이 반응이 제일 빠르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돈이 되면요, 돈이 되면 다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도 액침 냉각을 하겠다, GS 칼텍스도 액침 냉각 하겠다 막 선언을 해요. 혼자서 긴가민가 하는데 SK, GX에서 하겠대요. 그럼 뭐죠? 저 대기업에서 저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서 이거 돈 됩니다 하고 정답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돈 되네. SK가 GS가 검증해 줬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되겠다. 이래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관련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죠? 막연히 다우, 나스닥 급등했으니까 한동 관련주인 내 주식도 오르겠지. 잘못된 방법. 내가 무슨 주식을 사고 어디에다 배팅을 할 건지는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증권방송 트니까 뭐가 핫하다 열심히 떠들어. 이건 한번 사볼까? 그때는 이미 이만큼 올려서 팔아먹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이래 보는 거죠. 국장 안 될까요? 글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많은 개인들이 외국으로, 미국장으로 다 빠져나갔으니까, 갈수록 빠져나가니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저는 국장에서 자랐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국장에서 찾을 거니까, 국장만 열심히 거론하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 열심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스톱을 하고 2부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